그러니까 제대로 좀 읽어보시면 뭔가 이상한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사장님 여기 위약금 30%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어쨌든 진짜로 뭐가 됐든 내가 사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물릴 수가 없다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서나 뭐 변호사를 찾아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 이거 돌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진짜 대출을 껴안고 그냥 다 처분하시고 손해를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도 이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계약서를 쓰시면 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 뿐이지.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한 것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컨대 언제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요소들을 다 통합적으로 봐야지만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해결이 불가능한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시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고, 네. 사시조사를 했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또 있지만 뭐 절반 정도는 도움을 드리고요. 절반 정도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라고 조언을 많이 드리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예컨대 뭐 당일날 계약했다,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났다, 뭐 한 일주일 정도다, 그러면은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아무래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요? 퍼센테이지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당일이면 거의 99.9%? 당일날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면접을 보게 되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면접 보고 나왔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집에서. 바로 찾아보시다가 이게 사기 수법이구나 알게 돼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유튜버 컨텐츠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막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 유튜버가 지나가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합니다. 마지막에 채널 올려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네. 100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3개월 동안 업로드를 못했어요. 뭘 하면서 유튜브 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웠던 게 이렇게 직접 어떤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홍보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자기들은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 뒤통수 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생각은 못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뺏는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저도 이 지입사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지입사기를 좀 줄여보려고,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전통적인 수법이었으니까. 근데 제도를 보완하게 되면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많이 찾아가고, 이제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보좌관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는 국회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요.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개정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달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 보좌관이 대뜸 지입사기 얘기를 듣더니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 지인도 당했다. 그러면 보통은 좀 긍정적인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 안다. 사인을 하지 않았냐 당신이. 본인들이 서명해놓고 이걸 왜 사기라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알고 서명하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서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한 거니까. 그죠.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인생 경험 했지, 어찌됐든 내가 서명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해서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사실 사기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리를 매개로 가잖아요. 근데 월 500만 원 보장이 안 돼. 그치. 사기죠. 네. 왜? 사기의 구성 요건 자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거든요. 예컨대 내가 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10년식 수동 1톤짜리를 누가 삽니까? 2,700만 원에. 보통 시세 900만 원인데. 근데 예컨대 이건 900만 원이지만 이걸 사야지만 월 500만 원에 고소득이 보장되고
안정적이고 쉽고 편안하고 운전만 하면 되는 그런 평생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샀어요. 700만 원짜리를 2,700만 원. 근데 아니야. 그럼 사기지.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편인가요? 100만 원 보장 이런 것도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빼놓죠. 빼놓죠. 그죠? 법적으로 자기들이 불리할 법한 내용들을 다 빼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구인 광고 내용과 다르시 환불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안 해주죠. 이제 가져가서 요거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안 해주겠죠. 안 해주죠. 안 불쾌하게 해주지. 생각하죠. 이거 실제로 가져가셔가지고 그 계약을 사기를 예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제 블로그에서 이런 걸 가져가셔가지고 당신들을 못 믿기보다는 확실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걸 들이밀었는데 그럼 이거는 안 해주지. 근데 이런 것까지 찾아보시고 가시는 정성이라면은 그분은 절대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하지만 그죠? 그래도 예방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음. 자가 진단표도 사실 만든 것도 좀 쉽게 사실 이게 뭐가 사기인지를 모르시니까 이게 왜 사기지? 이 정말 좋은 일자리인데 그죠. 이게 마취가 되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진단표라든지 약정서를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이걸 가져가서 써달라. 근데 진짜라면 이거 써주겠죠? 그죠. 근데 안 써줘. 안 써줄 이유는 없는 거지. 안 써줍니다. 솔직히 피해자분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솔직히 있어요. 읽어보셨어야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급하게 전화하셔서 내가 지입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위약금이 지금 몇 프로랍니까? 하니까 위약금 조항이 있어요?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오히려 그 계약서 안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안 읽어봤는데요? 아니 계약서도 안 읽어보고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안 읽어보게 되긴 하잖아요. 그 정신없게 만드는 건 네, 그렇죠. 네. 못 읽어보게 하는데 그래도 읽어봐야죠. 일단은 됐고 일단 읽어봅시다. 아니면 큰 줄거리는 다 나오거든요. 내용에 보게 되면. 근데 무조건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는 그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읽어보십시오. 내가 계약서를 읽겠다는데 읽을 시간에 서명하셔야 된다. 왜냐면 자리 없어진다. 자리가 없어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읽어보는데 뭐 1분 걸려요? 1분이면 충분히 읽잖아요. 1분 사이에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는 여러분과 인연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자리면 애당초 면접을 가면 안 되죠. 왜냐면 면접을 갈 때 연락해서 1분 만에 오나요? 면접을 하고 보통 날짜까지 잡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그 일자리는 사라졌어야 돼. 계약서를 읽는 그 1분 사이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미 사라졌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읽어보시면 뭔가 이상한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사장님 여기 위약금 30%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뭐 계약이 진행이 안 됐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야죠. 100%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계약서에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요. 월 500만 원 보장? 계약서에 그런 내용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광고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라는 걸 문구를 적어놓고 사인하래요. 광고에 나와 있는 소득이라든지 근무 조건은 초보자가 아닌 숙련자 기준임을 고지받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사인하라고 해요. 계약서만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보장이라고 해서 갔는데 실제적인 계약서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좀 1분이라도 좋으니까 계약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다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신 분도 계세요.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좀 꼼꼼한 분들이시라면은 근데 이런 사기를 안 당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맞습니다. 이게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좀 나이가 많이 지긋하신 맞습니다.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시거든요. 그래서 뭘 좀 어리숙하게 대충 알고 가셔가지고 계약서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적어보는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 계약서 같은 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막 뭐 앞에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정신없이 듣다가 예 하면서 사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하고도 지금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진짜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잠깐 딴 걸로 샜는데 네. 당일 말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주실까요? 일주일 이내? 일주일이네. 그 이후는 조금 힘들까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2주가 넘어가게 되면 네. 웬만한 경우는 사치조사를 해봤을 경우에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네.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컨대 여기도 보면 중고차를 제가 네. 이거 새 차입니다. 제가 새 걸로 구입한 거예요. 중고차라고 가정하고 자, 이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근데 해결이 됐어요. 그럼 차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차를 팔았던 거기에다 차를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2달이 지나면 뭐가 발생합니까? 운행을 하든 운행을 하지 않던 감가가 발생해요. 그죠? 가치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 순간 세금도 나갑니다. 자동차세 1년에 2번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됩니다. 차를 운행하든 운행하지 않든.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냅니다. 그런 부가적인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이거 내가 조금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거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도움을 못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6개월, 8개월 지나서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업체에서 TO가 없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뭐 한 달, 2달, 3달, 4달 기다리다가 6개월, 8개월 지나서 내가 뭔가 좀 이상하니까 사기 같아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차는 계십니다. 이미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차는 계속 있는 거죠. 보험료 계속 나가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찾아보시고 예컨대 뭐 지입차 정보 비대위라든지 택배기사 소통 카페 같은 이런 카페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빨리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료도 점점 없어지고요. 기록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업체가 폐업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가능성이 더 커지고 제일 베스트는 그럼 차가 나오기 전에 연락을 드리는 게 제일 베스트겠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계약하자마자 바로 차를 보내죠. 바로. 예컨대 계약서를 다 쓰셨어요. 그날 저녁 10시에 차가 오는 경우도 있고 8시에 차가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같이 차 진짜 나오기 힘든 시기에 바로바로 빼버리는 바로 빼줍니다. 바로 명의 이전해버리고요. 아주 일사천리 서비스죠. 그러면 이제 행정사님은 지금 한 2019년부터 300건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안타까운 분이시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분은 제가 수임한 분은 아니었어요. 지난 연도 1월 달에 앳된 여자분의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9시 한 30분 정도에 기억을 해요. 충격이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부산 사투리를 쓰시면서 네. 자기가 지입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너무 목소리가 이때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하니까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1월 달이었으니까 보통 1월 달에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인데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했는지 10일이 지났는데 택배기사 부인 공고를 보고 찾아갔대요. 오라고 해서. 계약까지 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는데 계약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을 되물었죠. 아니 운전면허가 없는데 계약을 했다고요? 안 물어보셨어요?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택배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필수고요. 화물종사자 자격증도 필수입니다. 그런데 화물종사자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무조건 다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지금 또 지나게 납니다. 그런데 수임은 왜 안 하신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도움을 못 드리는 건도 있거든요.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해도 저한테 맡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많이 계시죠? 제가 맞는 건 뭐 열에 한두 건 정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시거나 하면 제가 열에 한 5건 정도는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이고 5건 중에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수임을 하시는 건 한 건, 2건 정도? 이렇게 많이 수임은 제가 안 받습니다. 안 받기도 하고 네. 이제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걸 돈 받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행정사님이랑 제일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 이게 당연히 저는 이거를
본인의 업을 하시는 거니까 수익료를 받고 하시는 걸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걸 무슨 무료 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건 좀 아니라고 그거는 생각을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나 그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 간혹 계신 게 아니고 많이 계십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돈을 받고 해결을 해드리는 경우에도 해결한 이후에 연락이 안 되세요. 제가 간간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피드백 전화를 드리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뭐 그 이후에 뭐 변동사항이 있느냐. 간간히 얘네들이 요즘 야가가지고 채권 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약정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결이 다 끝났어요. 환불이 다 끝났는데, 뭐 위약금 30% 조항을 가지고, 이거 내놔라 라고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채권 추심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